안녕하세요. 모토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저는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신형 랭글러 신차 발표회 겸 시승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강원도 봉평이고요. 지금 막 계곡 속에 이 나무들도 대박 멋있고 무슨 꼭 옛날에 그 아파치 족 나오는 전투하는 그런 성체처럼 막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들어와 보시면 그 지프의 역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집 모델들을 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집 하면 그 전설적인 윌리스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1941년도 지금 여기 나와 있죠. 2차 대전 당시에 사람과 물자를 전천후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개발된 차가 바로 이 윌리스 지프였던 거죠. 사실 지금 봐도 뭐 집이라는 게 확인이 구분이 될 만큼 이런 건 뭐지? 구멍을 왜 이렇게 많이 뚫어놨을까? 이 구멍 뚫어놓은 게 총알 자국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윌리스 지프가 한 대 전시가 되어 있고요. 2차 대전 때 썼던 그런 장비들도 여기다 막, 이거는 플라스틱이야. 2차 대전 때 쓰던 장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윌리스 지프를 하나 전시를 해놨습니다. 와, 지금 이게 완전 낡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차를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지프의 최초의 모델 윌리스 집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쪽에 안에서 풀고 접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사를 이렇게 고정해 가지고 이걸 접을 수 있도록, 이때만 해도 진짜 허접하게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윌리스 집을 일반인들, 저거는 군용이었고요. 근데 일반 시민들도 탈 수 있도록 만든 차가 이제 이 차거든요. CJ, 그래서 시빌리언 집, 일반 시민들도 탈 수 있는 집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차가 이 CJ 시리즈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코란도로 처음 팔리기 시작했던 거와 코란도, 동아 코란도 그런 때, 그때 그 차의 기본 뼈대가 되는 차가 바로 이 CJ입니다. CJ도 이제 세대를 나름 거듭하면서 좀 정말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었는데, 1945년도부터 85년도까지니까 무려 40년 동안의 찝이라고 하는 차는 이렇게 생겼던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이때가 이제 처음으로 랭글러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저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냥 찝이었던 거죠. 1987년도부터 96년도까지 만들어졌었던 이제 YJ 랭글러인데요. YJ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가 사각형이었죠. 그래서 사각형 헤드램프가 적용된 이때가 이제 YJ였고, 그 다음에 TJ, 다시 동그란 헤드램프로 돌아온 이제 TJ 랭글러. YJ하고 TJ는 대표적으로 헤드램프가 동그라미냐 네모냐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똑같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팔고 있었던 이제 JK 랭글러. 이 JK 랭글러는 저기 TJ까지만 해도 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JK로 바뀌면서 차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또 4인승 모델도 출시가 됐었죠. 이건 저번에 이제 제가 시승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었던 모델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공개할 새로운 랭글러가 지금 여기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언베일링을 안 했습니다. 이제 신차 발표를 통해서 한번 새로운 랭글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그 신형 JL을 만나기 위해서 JK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저번에 우리가 탔던 그 사하라 JK 에디션이네요. 네, 자, 이번엔 뒷자리를 타고 JL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랭글러가 이제 국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계곡을 타고 차가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처음 소개가 됐는데요. 지금 잠깐 디자인이랑 한번 살펴보면, 아이고, 야, 여기 진짜 장소가 좋으니까 막 동심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번에 신형 랭글러는 그 코드네임이 JL이죠. JL인데 휠베이스가 한 60cm 정도 커지고 길이도 꽤 많이 커져가지고 지금 현재 휠베이스가 3m가 넘게 됐어요. 드디어 휠베이스가 3010mm가 됐거든요. 그리고 길이는 4.8m가 되다 보니까 야, 이게 무슨 랭글러가 오프로드인데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드디어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차체도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체가 커지긴 했지만 많이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내 출시된 모델들은 전부 다 그 포도 모델들만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언리미티드라고 불리던 그런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포도라고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출시된 엔진이 2.0 가솔린 터보 엔진 한 가지만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자동 8단이랑 연결이 되면서 엔진 무게도 작고 그리고 또 차체가 많이 가벼워지고 하다 보니까 연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존보다 뭐 30몇 프로인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일단 그동안 사실 랭글러는 연비가 나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번에 신형 랭글러는 연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 그렇게 볼 때 차체가 커졌다, 그리고 엔진이 2.0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바뀐 것, 그리고 차가 가벼워진 것, 연비가 좋아진 것,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요거는 루비콘이고 요건 지금 사하라잖아요. 근데 이제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 성능을 훨씬 더 많이 강화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시승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는 지금 탑을 다 열어놨는데 우리 앞에 가서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디자인은 저쪽에 있는 차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와, 여기 이게 물속에다가 이런 걸 해놓으니까 자꾸만 더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데, 자, 그럼 일단 이동해서 자세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님, 그리고 카홀릭 네, 드디어 이제 차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잠깐 살펴보고 난 뒤에 이제 직접 차를 타러 가게 될 텐데요. 지금 이번에 국내에 출시된 포도 랭글러 중에서 루비콘, 그리고 사하라, 또 스포츠 모델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는 기존에도 이제 스포츠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투도어밖에 없었죠. 이번에 포도 스포츠가 처음으로 적용이 됐고, 스포츠의 특징은 처음부터 소프트 탑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스포츠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루비콘인데 사하라하고 루비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팬더가 플라스틱, 까만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루비콘이고 바디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사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지금 눈에 띄는 게 이 오프로드 머드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으로 루비콘에는 이 오프로드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 그 포시즌, 올 시즌 타이어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데, 그리고 내구성도 좀 떨어지고 그렇지만 오프로드에 가면 정말 강력한 성능을 나타내는 이 오프로드 타이어가 그 루비콘에는 기본으로 적용되면서 아무래도 상품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사하라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이 지금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일단 아까 차가 커진 부분은 말씀드렸고, 디자인적으로는 공기 역학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세븐 슬롯이 기존에는 이게 완전히 수직으로 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짝 꺾여 있죠. 디자인적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예쁘게 그런 만든 부분들도 있지만, 공기가 여기서 친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살짝 넘어가기가 훨씬 쉽겠죠. 그리고 윈드실드도 조금 더 많이 누워 있어 가지고 공기 저항을 조금 더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븐 슬롯도 보시면 헤드램프가 이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없이 그냥 다 똑같은 세븐 슬롯이었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디자인적으로 약간 예쁘게 그렇게 꾸며 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사하라에는 이쪽에 이제 발판이 장착되어 있고 루비콘에는 발판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힌지 이렇게 거는 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앞 유리창, 저기 아까 윌리스 지프에서 보셨듯이 앞 유리창을 이렇게 앞으로 눕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이거 눕히려고 해보니까
그 볼트 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기존에는 이게 볼트를 무려 28개를 풀어야 그래야 이거를 눕힐 수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부분들도 다 정리해가지고 눕힐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쪽에서 볼트 4개만 풀면 좀 더 쉽게 눕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는 이게 스틸이었는데 지금 알루미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유리 자체가 가벼운 거죠. 예전보다 더. 그렇게 해서 좀 더 쉽게 눕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지금 또 도어도 이제 스마트 키도 적용됐고, 예전에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여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당기면 바로 열리는 이 방식으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차를 타러 가야 되겠어. 일단 차 타고 와서 이야기 또 더 하시죠. 여기 있네, 여기. 기존에는 이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눌러서 여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당기면 바로 되는 거죠. 여기도 봐봐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박아 놔가지고 이걸 다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풀고 눕힐 수 있다. 자, 일단 차부터 타겠습니다. 지금 신형 랭글러 시승을 시작하자마자 일단 다짜고짜 계곡의 바위길을 먼저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륜 로기어로 전환을 했고요. 이번에 신형 랭글러의 변화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4L에서 크롤 기어 B가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크롤 기어 B가 기존의 73대 1에서 77대 1로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더 저속으로 갈 수 있고 더 바위를 잘 탈 수 있고 더 높은 경사도 등판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73에서 77이면 70 정도 되는 데서 불과 4 정도, 한 5% 정도 늘어난 건데, 그게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 다짜고짜 여기부터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아까 그동안 온로드랑 오프로드를, 여긴 지금 일부러 바위를 약간 옆으로 붙인 케이스인데, 네, 자, 이 정도는 돼야 세계 최강의 오프로드라고 하는 랭글러가 타기에 적당한 코스죠. 네. 그냥 일반적인 비포장도로나 웬만한 산길 뭐 이런 데들은 거의 뭐 완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버릴 수 있고요. 이따 뒤에 그 오프로드 길 중에 약간 등판도 있는데 그것도 뭐 거의 아무렇지도 않은 등판이고, 야, 이 정도는 돼야. 이번에 이게 최저 지상고가 3.9cm가 더 높아졌거든요. 한 4cm 정도가 최저 지상고가 더 높아져서 이제 차가 휠베이스가 더 길어지다 보니까 배가 닿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커지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지상고를 더 높여가지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오프로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도하 수준은 아니긴 한데 아마 좀 물이 많이 있는 곳으로 통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껌이에요. 시승을 순차적으로 온로드 타고 좀 가벼운 오프로드 타고 저 락롤링을 타야 되는데, 이게 다짜고짜 그냥 막 완전 바위 계곡부터 먼저 통과를 했고요. 이제 약간 비포장길 또 온로드 어필 이런 것들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루비콘이고요. 예전에 이제 언리미티드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냥 랭글러 4도어의 루비콘 모델이고, 옵션이 가죽 시트랑 열선 시트 또 열선 핸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고급 옵션이 적용된 루비콘 하이 모델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루비콘 모델에는 이 유커넥트 부분에 이 오프로드 이미지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하라에는 여기는 안 나오고 오프로드 이미지가 계기판에만 나오는데, 루비콘에는 이쪽 유커넥트 모니터를 통해서 오프로드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칭 앞뒤 각도, 롤링 좌우 각도가 몇 도까지 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이고요. 지금 현재 그 기어 위치도 포지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인테리어 잠깐 살펴보면, 이번에 외관 디자인은 사실 눈여겨 안 보면
변한 게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변화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살짝 바뀐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인테리어는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일단 이 직선으로 된 가로로 직선 대시보드랑 T자로 T자 형태가 됐고, 기존에는 이것도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좀 약간 굴곡도 좀 더 있고 좀 더 뭔가 좀 약간 촌스러운 그런 느낌들이었는데, 지금도 보면 이런 공기 송풍구나 이렇게 창문 내리고 열고 올리고 하는 이런 버튼들, 뭐 이쪽에 기어 박스 이런 부분들 구조는 비슷하고 또 약간 어떤 방식도 좀 비슷한 모습들을 띠고 있긴 합니다만, 기존에 비해서 좀 많이 세련된 것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그래픽들 자체가 이미 벌써 좀 세련이 됐죠. 그리고 여기도 나사 육각 렌치로 박아놓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세련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USB를 꽂을 수 있는 미디어들이 있고, 지금 8인치 이 모니터는 지금 크라이슬러 또 집에서 지금 계속 같이 쓰고 있는 그 아래쪽에 메뉴가 깔려 있고 윗부분에 이제 내용이 표시되는 요거는 크라이슬러랑 같이 쓰고 있는 그 모니터죠. 이게 스티어링 휠은 텔레스코픽이랑 틸팅이 되는데, 텔레스코픽의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수동으로 지금 되고요. 이번에 스티어링 휠도 전자유압식 스티어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전자에게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그런 스티어링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오프로드 들어갈 때 손가락 이렇게 꼭 안에 넣으면 안 되고 바깥으로 뽑아서, 만약에 이렇게 스티어링이 갑자기 팡 튀긴다든가 했을 때 손가락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웬만한 데는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좀 전에 그 막 바위길을 지나오는데도 크게 어려움 없이 스티어링은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또 개선된 부분이 중에 하나죠.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옆자리에 잠깐 탔었었는데, 그때도 느낌이 이런 비포장길을 조금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런 비포장길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와,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이 피부에 확 와닿아요. 그 지난번에 사하라를 탈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승차감 자체가 지금 루비콘이잖아요. 루비콘인데도 오프로드에 이런 길을 가는데도 예전에 비해서 승차감이 확실히 더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사하라는 당연하겠지만 루비콘으로도 온로드 주행할 때 그만큼 좀 더 편안한 온로드 주행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JL 랭글러의 변화 중에 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하라하고 그 루비콘의 기어비가 다른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루비콘은 좀 더 오프로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기어비가 조금 더 좁게 설정이 되어 있고, 사하라는 온로드를 위해서 기어비가 조금 더 넓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어비는 지금도 이번에도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한데 서스펜션이나 스티어링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온로드의 승차감을 더 좋게 세팅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차도 그 강성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휠베이스가 지금 꽤 많이 길어졌는데도 이렇게 차체가 지금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소리라든가 이런 게 지금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지금 집 쪽에서는 모든 것을 어떤 한 부분도 그냥 기존의 걸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차체 강성 부분에도 기존보다 많이 향상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하라 같은 경우는 구동 시스템이 셀렉트랙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 셀렉트랙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지능형 사륜 구동인 거죠.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그 구동력을 앞뒤 어느 쪽에 더 많이 배분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차가 알아서 결정해주는, 그 얘기는 이제 랭글러 중에서도 사하라는 좀 그랜드 체로키나 이런 모델들처럼 약간은 모험보다는 또 데일리카의 성격이 더 많이 강조된 모델로 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자체가 워낙 지상고도 높고 또 셀렉트랙만 하더라도 사실 엄청난 돌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사하라도 충분히 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사하라하고 루비콘의 그 성격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그 갭이 더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루비콘에도 이번에는 4H 오토가 추가가 됐어요. 지금 현재 이제 4H 오토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4H 오토라는 얘기는 주행을 하다가 크게 무리가 없으면 지가 알아서 이제 2륜 구동으로 가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4륜 구동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거를 자동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기존에는 그냥 4H하고 4L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완전 파트타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토, 4H 오토가 추가가 됐고, 요 기어 이 트랜스퍼 요거를 오른쪽으로 밀면, 그러면 그 4H의 파트 타임으로 바뀌어요. 파트 타임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이제 4H의 기어비가 고정이다라는 얘기죠. 이제 앞뒤로 구동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딱 고정돼 있는데 기어비가 4L이 아니고 4H다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약간 눈길 같은 거 주행할 때는 4H 오토로 주행하시면 되겠죠. 보통 도로에 약간 너무 미끄러운 길이라든가 좀 진흙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오토로 주행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4H는 좀 완전 오프로드긴 한데, 완전 방금처럼 4L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길 말고 좀 덜컹덜컹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4H의 파트 타임을 선택하면 4WD 락이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은 이제 2H로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비포장길은 뭐 그냥 2H로도 충분히 주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승차감 부분은 이건 뭐 온로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런 길에서는 확실히 지금 이게 루비콘인데도 예전보다 좀 더 부드러워진 거를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와이퍼를 한번 좀, 와이퍼도 블레이드 타입의 와이퍼가 적용이 돼 가지고 훨씬 더, 예전에는 진짜 좀 깨는 아주 뭐라고 해야, 날 것 같은 그런 와이퍼가 적용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 매끄럽네. 블레이드 타입의 와이퍼도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와 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지금 덩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 큰 덩치를 지금 2000cc 가솔린 엔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난번 이제 그 JK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차가 많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더 현대화된 엔진으로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도 지난번에는 6기통 3.6 가솔린 엔진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4기통 2.0 물론 이제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기도 했지만, 근데 그 전으로 가면 TJ 같은 경우에 6기통 4.0 가솔린 이런 엔진 막 썼었거든요. 차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은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엔진들을 썼었는데, 지금은 차가 엄청나게 더 커졌는데도 터보 엔진 자체가 이제 힘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은 4기통 2.0만으로도 이 큰 차를 전혀 무리 없이 가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번에 4기통 2.0 터보 엔진은 272마력이어서 지난번에 6기통 3.6에 284마력보다 출력은 조금 낮은데 토크가 40.8로 기존보다 토크가 더 높습니다. 차체도 실제로 알루미늄 파츠를 많이 적용해서 한 70kg 정도 감량을 했다고 하니까, 터보 엔진 자체가 토크가 높으니까, 그래서 차체를 움직이는 데는 뭐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냥 욕심 같아서는 이 차도 좀 더 고성능 엔진을 향후에는, 아니면 국내에 지금 아직 디젤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6기통 한 300마력대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엔진 버전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이제 8기통 고성능 엔진들이 있잖아요. 근데 랭글러에는 그 버전이 없으니까 랭글러에도 그런 것도 나와도 좋지 않을까, 사하라 정도 되면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자, 지금 뭐 간단하게 시승이 거의 이제 온로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오늘은 뭐 평창까지 왔습니다만 그 산길에 그 계곡을, 바위 투성이 계곡을 한번 통과해 본 게 좀 가장 큰
어떤 이번 시승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많은 부분들이 변했기 때문에 전자장비들도 많이 바뀌었고 바뀐 부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설명드릴 시간도 사실 좀 부족했기도 하고, 또 저희도 모르고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문의를 해가면서 직접 설명을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다음에 차를 직접 받아서 좀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일단 차체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휠 베이스가 3m가 넘는다니 진짜 이게, 물론 이제 그 포도 말고 투도가 나오면 그 차는 정말 궁극의 오프로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투도하고 포도의 제일 큰 차이는 이제 배가 닿는 부분이 제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투도는 그 부분도 뭐 엄청나게 강력하니까 그래서 궁극의 오프로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체가 커졌고 가벼워졌고 파워트레인이 2.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바뀌어서 출력은 조금 낮아졌지만 토크가 좀 더 높아서 큰 차를 움직이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더라.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랙 시스템이 적용이 돼 가지고 좀 더 온로드에 적합한 방식으로 바뀌었더라, 과감하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랭글러에는 셀렉트랙이 처음으로 적용된 거니까. 그리고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크롤비가 73대 1에서 77대 1로 바뀌면서 좀 더 그 로우 레인지에서 좀 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게 됐더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많이 부드러워져서 온로드에서 주행하기에, 또 오프로드를 향해서 가기에 좀 더 부담이 없는 그런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루비콘만 하더라도 데일리 카로 타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이 바뀐 부분, 이런 부분들도 기존보다 훨씬 더 좀 세련된 느낌이다 보니까 투박함이 사라진 것도 사실 반가운 일이죠. 그리고 메인 기어 레버가 기존에는 이렇게 스텝 게이트식이었는데 지금 그냥 바로 직진식으로 바뀌었고, 심지어는 그 수동 모드도 있습니다. 지금 8단 변속기가 적용돼 있다 보니까 수동 모드로, 그것도 이제 수동 모드도 기어를 레버를 앞으로 밀면 마이너스고 당기면 플러스인 이 아주 스포티한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와, 근데 진짜 투박하게 생겼다, 디자인 자체가. 랭글러의 윌리스 지프의 그 실루엣 이미지, 저기 창문 끝에 있는 저 실루엣 이미지를 여기에도 박아 놔 가지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진짜 투박하네, 예뻐요. 지금 수동 2단인데 소리는 걸걸하네요. 다 왔잖아. 다 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신형 랭글러 JL의 온로드와 오프로드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리기 전에 아쉬워서 잠깐 살펴보면 키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게 키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리고 약간 아머처럼 무락부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키라는 거죠,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거는 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야, 참 멋있군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 전원이 남아있네요. 네, 전원이 남아있는 방식.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있을 때는 전원을 끄더라도 음악이 살아있는 그 방식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를 꽂는 데도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보면 이렇게 딱 넣으면 되게끔. 이거가 모양까지 돼 있어서 이렇게 넣으면 안 맞아. 이렇게 넣으면 안 맞고, 이쪽에 넣어도 이쪽은 넣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키를 꽂을 수 있는데도 만들어 놨더라. 근데 이게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 이렇게 해야 딱 맞네요. 네, 수평이. 이 키는 스마트 키인데 주머니에 있어야지 이게 너무 투박하다는 걸 자기들도 인정하는 건가? 그래서 여기다 키를 넣을 수 있는데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면, 와, 윌리스 지프의 저기 앞모습. 이게 윌리스 지프의 앞모습에서 지금 신형 그 JL의 앞모습으로 그래픽이 살짝 바뀌면서 정말 멋지게 그래픽을 띄워주네요. 그리고 이게 유커넥트는 지금 앞에 뭐 약간 비닐을 씌워놨는데 이제 2개 화면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메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시팅 히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오프로드 페이지가 있어서 이걸 누르면
지금 현재 오프로드를 요거는 이제 앞뒤 기울기, 요거는 좌우로 기울기 그런 것들을 각도를 보여주고 드라이브 트레인으로 가면 이제 트랜스포 케이스를 앞쪽을 고정시킬 건가, 중앙을 고정시킬 것인가, 뒤를 고정시킬 것인가, 뭐 그런 것들,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것들을 그래픽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한번 보면 지금 중립에 놓고 4H 그리고 4H 파트 타임 그리고 이제 4L로 바뀌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스웨이바도 분리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엑셀도 엑셀 잠금 지금 세 개가 다 잠겼죠. 지금 전후방이 다 잠겼고 이렇게 누르면 뒤쪽만 잠기고 센터랑 뒤쪽만 잠기는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 화면에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스웨이바가 지금 계속 깜빡거리고 있는데 이게 아마 좀 주행을 하면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될 텐데 지금은 연결된 상태로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4L이고요. 이거는 진짜 움직일 때마다 너무 빡빡해. 이건 좀 더 부드럽게 할 수는 없는 건가? 네, 지금 요게 이제 4H 오토, 4H 파트 타임 그리고 중립에 갔다가 완전히 내리면 4L 밀면 2H, 지금은 2H가 되는 거죠. 네, 지금 간단하게 시승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완전히 새로워진 랭글러를 시승하고 나니까 처음에 이 윌리스 지프가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때는 지금 세븐 슬롯 그릴이 되게 유명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때는 9개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CJ로 바뀌면서 CJ 때부터 CJ 때도 이게 이렇게 바뀌어 있었군요. CJ 때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네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CJ 때부터 7개인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군요. 지금 이번에 신형도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게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미래에 남아서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이 LED 헤드램프가 바뀐 부분이랑 여기도 지금 램프가 추가가 됐죠. 기존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램프가 추가된 부분도 이번에 새로 바뀐 부분이고 여기도 그냥 동그랗게만 있었는데 모델에 따라서 지금 테두리가 있는 여기 보시면 사하라에는 심지어 이렇게 약간 실버로 테두리를 해가지고 포인트까지 더 많이 주어놨죠. 엔진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4기통 2.0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피가 굉장히 작죠. 그렇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위치가 높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엔진이 낮아지면 무게 자체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도강할 때는 아무래도 또 분리할 수밖에 없겠죠. 엔진 쪽으로 물이 들어와 버리면 끝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좀 더 높게 위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6기통이다가 4기통으로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 있어졌는데 근데 배선은 엄청나게 복잡하네요. 네. 자, 엔진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이게 지금 그 루비콘하고 사하라는 지금 하드탑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이게 총 3피스거든요. 뒤쪽에 하나, 그리고 앞에 좌우에 2개. 이게 지금 앞쪽에서 뜯어낸 건데 보시면 여기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옵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파에서 제작한 거여서 이 헤드라이너가 이게 옵션이어서 이것도 또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신형은 그냥 그대로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 헤드라이너가 적용되면서 이제 소음도 확실하게 줄어들고 누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삐그덕거리는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적게 나도록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도 이렇게 바뀐 거 이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이게 버튼 눌러서 열려고 하면 그거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당기면 열리니까. 자, 뒷좌석을 잠깐만 한번 앉아만 보겠습니다. 짠! 이게 뒷좌석도 공간이 꽤 여유가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아주 띠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건 그냥 디자인이네요. 뭔가 꽂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디자인만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뒤에도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 이야
뒤에도 미디어 꽂을 수 있는 거 있고 220V도 꽂을 수 있고. 이야. 지난번에 영상 보니까 여성분들도 이거 그냥 착착착 풀어가지고 여성 2명이서 탑 내리는 영상이 있던데 그만큼 이번에는 많이 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신형 랭글러 JL 시승을 모두 마쳤는데요. 일단 상품성 자체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굳이 설명을 다 하기 힘들 정도로 상품성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에는 루비콘 모델도 싼 거는 4천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루비콘이 일단 5천 중반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체감상으로 수치상으로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랭글러 자체가 비싼 차가 돼버린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랭글러는 좀 가볍게 탈 수 있는 그런 오프로드, 그러면서도 정말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는 오프로드였는데 지금은 가볍게 접근하기에는 좀 많이 무거워진 그런 랭글러로 바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요. 근데 랭글러를 정말 제대로 즐기시려는 분들에게는 좀 돈은 투자가 되지만 차 자체가 상품성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워낙 상품성이 좋아져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랭글러를 타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온로드에서 워낙 약하다 보니까 뭐 기존에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체로키나 그랜드 체로키로 가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랭글러 가지고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부드러워진 점. 근데 이게 분명히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부드러워졌다는 건 덜 터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부드러운 건 정말 부드러워지고 터프한 건 또 더 터프해질 수 있는 것인지, 일단 뭐 오늘 만나본 느낌만으로 봤을 때는 터프한 것도 뭐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좋아진 부분에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델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만들어줬어요. 이름을 나무에다 파가지고, 오, 멋있는데. 센스.